그 양자 컴퓨터를 가진 누군가는 새로운 우주의 신이 되는 영광을 누릴 테니까요. 사실 이게 한번 이게 터지어가지고 정말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역사에 남을 명작 게임인 GTA5라던가 젤다, 레데리2 같은 게임에서 인간은 거기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엄청난 과학기술의 문명이 만든 초고성능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는 NPC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수많은 과학 유튜브랑 언론, 도서에서 다뤄진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을 부품이라고 생각해봅시다. 한 명의 인간의 두뇌는 1초에 10의 14제곱회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세계 톱컴퓨터인 슈퍼컴퓨터 서밋이 1초에 약 10의 17제곱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즉 우리 두뇌의 연산 속도는요,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소비자용 CPU를 장착한 컴퓨터 약 10만 개랑 맞먹고 우리 인간 1000명의 힘을 딱 합치면 슈퍼컴퓨터 서밋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슈퍼컴퓨터 서밋의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거대한 컴퓨터가 존재해야 인간 NPC 1000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라이언 그린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인간은 평생 동안 약 10의 24제곱번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고,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수가 1000억 명이라면 지금까지 인류가 했던 모든 생각의 횟수는 10의 35제곱번입니다. 컴퓨터의 사이즈가 지구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야지만 그 컴퓨터는 1초에 10의 33제곱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만한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했던 모든 생각은 딱 100초짜리 일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공학 전공자이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스트입니다. 과학자가 진리를 찾아서 그 법칙을 만든 사람이라면 공학자는 그들이 만든 법칙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구만한 컴퓨터는 아무리 돈이 많은 외계인을 할지라도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하고 있는 키스트 김용수 박사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 맞고. 근데 그 디지털 컴퓨터,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면서 디지털 컴퓨터가 풀기 어렵거나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이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무언가 유용한 문제를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찾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양자 시뮬레이션이 일반적인 컴퓨터로 연구들도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결국 디지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 그러니까 0하고 1을 많이 계산을 해가지고 뉴턴 방정식이라든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물리가 있어야 되는 현상을 알고 있으니까 걔가 어떤 현상이 될지를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현상이라면 양자 시뮬레이션은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궁금한 양자 시스템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을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양자 시스템을 흉내낸다. 화학에서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아니면 신약 같은 걸 개발할 때 대부분 양자역학을 기반해가지고 할 텐데 흉내내는 시스템은 양자 시스템이 될 거잖아요. 왜냐면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알고 싶은 거니까 대신에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잘 측정할 수 있는 걸로 얘를 갖다가 최대한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클래식한 시뮬레이션으로는 그런 양자적인 부분에 시뮬레이션 돌리기 어렵나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런 양자적인 특성을 가지는 입자 개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얘네들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이렇게 정확한 결과를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양자 시뮬레이션들이 진짜로 연구 단계든 산업 단계든 많이 쓰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는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그만한 거 가지고 다루는 것들은 다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가 양자역학을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레시피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들이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눈으로 봐가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시드니 대학의 연구진들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화학 공정을 무려 1000억 배 늦춰버리는 것에 성공했어요. 즉 화학 반응을 1000억 배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현실 세계의 화학 반응들은 슈퍼컴퓨터로도 진짜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속도를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거의 똑같은 속도로 화학 반응을 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 케미스트리에 발표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지구만한 사이즈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인류의 이 머릿속 연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이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화학 현상들은 10억분의 1초인 한 펜토초 단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엄청 빨리 일어나서 일반적인 슈퍼컴퓨터로 이걸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현재 대부분의 슈퍼컴퓨터는 주변 사물과 환경, 이를테면 지금 제 주변에 가득 차 있는 뭐 대기의 움직임부터 제가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 뭐 카페인을 구성하는 탄소 입자가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지금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1천억 개의 원자들의 움직임을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시뮬레이션은 어려운 것이죠. 현재 컴퓨터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 원자들의 방정식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는 국가의 과학기술력은 의학, 소재 개발, 기후, 약물 설계, 또 태양에너지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접목되어서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인류의 이제 발전 정도가 아직까지 거의 걸음마 정도임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느끼기에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했다고 냉정해 보실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많이 부족하다는 게 뭐 미국이나 네. 중국에서 정말 치고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그런 네. 나라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을 가진 나라랑 비교해 보면 또 그게 또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기초 과학으로서의 중요함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실 역사가 얼마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사실 양자 정보라는 네. 학문도 우리나라에서 뭐 양자 통신이 되었건 양자 네. 컴퓨터가 되었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채 10년 남짓 15년 1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전에 물론 훌륭하신 선배 과학자분들께서 계셨지만 네.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뭔가 비교 1대1로 정말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건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한번 이게 터지어가지고 정말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분야라는 생각은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냄비처럼 끓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뚝배기 같이 이렇게 은근하게 삶아가지고 오랫동안 구워야 된다. 고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연구 많이 하고 앞으로 이제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세계를 뒤흔든 양자 컴퓨터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우리는 우주의 끝에 닿기 위해 지구를 벗어난 최초의 로켓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사상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를 풀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연구를 풀어냈다고 발표를 했고 네이처는 두고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의 비행 이후 최고의 성과라고 말할 정도였죠. 진정한 양자 컴퓨터가 이 세계에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은 정말 신을 흉내내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진 누군가는 컴퓨터 속에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버튼을 딱 누름으로써 새로운 우주에 신이 되는 영광을 누릴 테니까요. 우주론 학자인 안드레 린데는 말합니다. 신 흉내내기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므로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